안녕하세요. 폼생폼사 TV의 폼생입니다. 폼생.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경매에 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뭐 이렇게 직접 실전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전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경매 기법을 잠깐 소개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한 게 있으면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이 방송을 하는 거라서 제가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사실 이 경매로 돈을 버는 거는 그렇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단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유치권이다, 뭐 이런 뭐 법정 지상권이다 이런 거는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일단 경매로 아파트나 이런 걸 사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는 20% 정도 싸게 사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뭐 많이 싸게 사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한 20% 정도 싸게 사신다는 마음으로 경매에 임하시면 되겠고요. 도로가 없다 있다 아니면 뭐 도로 부분 문제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상세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칠판을 사거든 칠판으로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경매를 할 때 일단은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금 내가 자금이 있다고 해서 지금 투자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공부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공부할 시간은 별거 아니에요. 대부분 경매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꾸준하게 경매 물건을 분석하고 매일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경매 물건을 보는 겁니다. 나하고 관련 없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를 보면서 이 물건이 낙찰가는 경매는 얼마까지 떨어져 얼마에 낙찰되더라. 이런 거를 유심히 보면서 어떠한 물건 그렇게 한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내공이 쌓이게 돼요. 누가 이렇게 알려주고 요즘 보면 사실 경매 뭐 알려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경매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면 실전 경험 거의 없는 사람들이 그런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사람들이 실전으로 얼마나 많은 물건을 샀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어떠한 물건을 샀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누구한테 알려주는 자체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에서 다 보면 나오는 그런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매를 잘 하시려면 남한테 보고서 남에게 배우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경매를 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경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공부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한 1년, 2년 후에는 상당한 경매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상식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안 하시고 그냥 남의 말을 얼마 듣고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 이러니까 그냥 가서 사게 되고 그랬다가 잘못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은 경험이 없고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결국 공부는 단순하게 일단 경매로 돈을 버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일단 대법원 사이트에도 매일 들어가서라도 매일 꾸준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물건의 변화도 보고 어떤 물건이 잘 낙찰되고 어떤 물건에 경쟁자가 많은가 어떤 물건에는 경쟁자가 없는가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색을 해서 나중에 내가 내 자금하고 대처받을 수 있는 거를 확보 있을 때 그때 경매에 임해야 됩니다. 이 경매 물건을 하게 되면 보통 대략 80% 정도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내 자금이 없어도 경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매를 하실 때 주의점은 너무 내가 자금을 투입하고 이익이 안 나는 물건을 샀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하면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이자도 못 내는데 80% 대출해준다고 해서 내 돈 20%를 넣게 되면 잘못하면 다시 경매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내 자금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선정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토지에 대해서 물론 저는 토지를 30몇 년간 팔다 보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토지에 대해서 박사도 아니고
토지에 대해서 도사도 아니에요. 근데 단 토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지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득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각자 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다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없는 그런 시장이 바로 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여러분이 부동산에서 대해서 자세히 알고, 사실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다 부동산으로 부자 됐죠, 그죠?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는 매일 벼룩시장이나 이런 걸 보시든가,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다니는 그런 분들을 저도 계속 봤는데, 정말 저런 분들이 뭐 부동산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 건가, 정말 답답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어떤 분은 어저께 보니까 공용산지에 보전산지 임야는 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용산지 보전산지 임야도 땅이 좋으면 사면 됩니다. 보전산지라고 개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용산지도 농가주택은 지을 수 있고 건축 행위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무조건 농가주택은 사지 마라. 또 공용산지도 그렇게 싸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 1,000원, 2,000원짜리 공용산지 없습니다. 공용산지를 하더라도 다 비쌉니다. 왜냐하면 산 자체로 가지고 있는 것만 해더라도 우리가 농사도 질 수 있고 뭐 임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그렇게 싸거나 헐값에 나오지 않습니다. 땅이라는 거는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저 시골에 땅을 사는데 거기에 무슨 갑자기 개발될 수도 있는 거고, 이 세상이 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하는 시장에 여러분들도 대처해서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네.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팔아야 되겠다 싶으면 적당한 선의 가격이 오면 팔아야 돼요.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내가 자금이나 이런 게 딸리는데 이걸 계속 내가 원하는 가격을 받으려고 했다 잘못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부도가 나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내가 부동산을 팔아야 되겠다면 임자가 붙으면 적당한 가격이면 던져야 됩니다. 지금같이 더군다나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이 불투명한 부동산 시장은 지금 하락기입니다. 부동산 전체가.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 전체가 계속 하락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점검해도 2050년도까지는 부합세 내지 상승세가 아니냐, 2050년 이후에 인구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하락세를 유지할 겁니다. 또 수도권, 경기도 일대랑 서울 지역 이런 데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상승세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부동산에 대해서 억누르고 있지만 사실 뭔가 잘못된 생각들을 가진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강남이나 이런 데는 저희 같은 사람한테 강남 가서 돈이 있어도 저 살래도 안 삽니다. 안 살아요. 그거 답답하고 깝깝한 데서 왜 삽니까? 예?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강남에 가서 50억 주고 집 사가지고 살으세요. 그럼 막상 여러분들이 100억 있다 해도 가 살겠습니까? 그 복잡한 데서 한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 나름대로 살아도 거기가 200억이 되든 500억이 되든 자기들이 세금만 뜯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골 땅, 시골에서 몇만 원 아니면 몇십만 원짜리 땅 사다 거기다 집 짓고 노후에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계속 강남 땅을 가지고 겨냥해서 서울 사람들을 겨냥해서 서울에 사는 사람 서울 사람 살아라고 하세요. 예? 지방 사는 사람들은 지금 지방은 좀 올라야 돼요. 지방은 너무 싸잖아요. 근데 서울을 잡으니까 지방으로 못 올라오고 다, 물론 집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저를 욕할 수도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누르면 누를수록 오르게 돼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침체되는 게 아닙니다. 사망 인구는 한 28, 연간 사망하는 인구는 28만 명 정도 되고 태어나는 인구는 약 30만 5만 명 정도 돼요. 아직까지도 7만 명 정도가 남는 형세이기 때문에 이게 꺾이는 시점, 또 꺾이고 나서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하는 시점은 2050년도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부동산이 계속 상승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지금처럼 이게 하락기에 원래 이런 지금 하락기에 부동산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상승기에 가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부동산은 이 하락기에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기 시기에 시간이 있으시면 부동산도 가보시고 어떻게 변하고 있나 이걸 공부를 통해서 꼭 매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공부를 통해서 충분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매수를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철저히 하시도록 하십시오. 제가 그 칠판을 사서 본격적으로 경매나 부동산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 그렇다고 제가 대한민국의 최고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유능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저도 실전에서 30년간 했고, 또 실전에서 많은 토지를 팔고 사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도움이 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업을 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사장이지만 사실 그 기업이나 부동산이나 누구나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는 하루 되시고 이제 한 2, 3주에 한 번씩 계속 좋은 글들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